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마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의 제목은 좀 재밌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이제 화제의 드라마더라고요. 이제 스카이캐슬. 제가 뭐 거의 본 것 같아.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 와이프도 보고 우리 지금 또 조사도 좀 조사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목은 이제 스카이캐슬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이제 그 스카이캐슬이 제가 이제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를 스카이캐슬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스카이가 이제 서울대, 고대, 연고대 그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쓰듯이 이제 그거를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명문대를 보내고 그거에게 이제 대중들이 이제 좀 놀란 게 뭐 의대를 보내주는데 코디네이터가 붙으면은 그거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합격시켜주고 돈도 엄청 많이 받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알아갖고 이제 좀 대중들은 많이 놀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좀 활용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폴라리스는 이제 뭘 적어놨냐면요. 이제 아주 딱 맞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개천에서 용되기가 쉽다. 이런 시대를 다른 말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고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스카이가 붕괴가 이제 지금 붕괴는 안 됐고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균열이 어디서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스카이가 있듯이 미국에는 아이비리그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금이 어떻게 가고 싶고 이거 이제 저희 뼈독자분들이 좀 되게 똑똑한 분들 많아서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게임용으로 말하면 캐슬의 내구도가 네.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특이점이 올 때 그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이점이 오면 이제 어때요? 확 상이 바뀌어 페이지가 바뀌어 버리고 완전 상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스카이캐슬 제가 안 봤는데 아마 거기도 교수도 나올 거예요. 뭐 의대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서울대를 나오고 해외에서 박사를 하면은 특히 이 스카이캐슬보다 저는 한 단계 어드밴스드 스카이 하늘의 스카이캐슬이에요. 진짜 나는 서울대 나온다고 교수는 되는 게 아니었고 서울대 나오고 뭐 연고대 나오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박사를 해야만 특히 미국에서만 박사를 해야만 그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예를 들어 전작가 같은 경우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대학교라 그러죠. 거기 출신 교수님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작가의 경우는 그냥 거기 출신 되게 많아요. 그리고 후배들도 거기서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런 식으로 캐슬이 있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USC 간 분들.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일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교수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뭐 싱가포르 국립대 나온 사람은 뭐 아이 뭐 아파 뭐 유럽 이런 건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실적이 없으면은 서울대 하리비도 교수가 못 돼요. 무조건 논문 실적이 이제 공학 기준으로 네이처 사이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균관대 교수님 중에 교토대를 졸업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출신의 교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특히 또 동경대 아니면은 또 그쪽 스카이라인으로. 근데 거기서 그분이 네이처를 2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미국 간 애들은 교수 거의 못 됐지만 나는 네이처를 썼기 때문에 교수가 됐다고 저한테 그걸 설명했어요. 제가 NUS 갈 때 물어볼 때. 수액하신 거네? 네, 실적이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NUS 간다 그랬을 때 막 뭣도 모르는 교수님들 거길 왜 가냐고 나한테 말했어요. 지금 NUS 나온 우리 후배가 지금 어디더라? 디지스트 대구 거기에서 자기 원하는 걸로 포지션 교수 잡았고 그건 이제 되게 약한 거고 저와 친한 형이 이제 부동산학과 나와갖고 거기 부동산학과 유명하거든요. 호주에서 교수 되시고 그 다음에 저랑 친한 형이 법대 나오셔갖고 NUS 법대 박사 받고 홍콩 중문대 거기 명문이거든요. 거기 이제 교수로 가셨어요. 다 돼요. 뭐예요? 논문이 많고 실적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카이캐슬 말하니까 이제 스카이캐슬 핵심 멤버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수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권력자 중에 하나가 교수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카데믹이랑 폴리틱스랑 이게 커넥션이 강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정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브레인 띵크탱크 연구소, 브레인 연구소 이런 걸로 들어가 갖고 뭐 정책 자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맥락으로 가볼까요? 이제 고 작가님이 잘 아시는데 미국의 패권은 어디냐면 월스트리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로 완전히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권을 들어가려면은 아이비리그를 무조건 나와야 그렇죠. 돼요. 네.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명문대 칼텍이나 스탠포드 이런 데 나와야 되고 심지어 그다음에 거의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거기서 도태돼 갖고 이거 다 잘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홍콩 금융시장이나 싱가포르로 와요. 그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그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에도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더 이상 뭐 그 트레이더를 뽑질 않아요. 다 프로그래머만 뽑아서 인도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자체는 창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도 학력이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 그 실리콘밸리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뭐 80%인가 제가 숫자 까먹었는데 하버드랑 스탠포드 출신이 70% 이상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도 아이비 캐슬은 있지만 옛날에는 아예 월스트리트에서 잡을 잡는 게 불가능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실력 있으면은 테스트 보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학력 안 보거든요. 최근에 심지어 흐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실리콘밸리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핵심은 맞아요. 근데 그 지역조차도 포화가 됐다. 포화가 돼서 왜냐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그게 뭐냐면 꼭 실리콘밸리가 아니어도 이제는 다른 곳에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곳이 또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럼요. 기술 창업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스카이캐슬의 내용의 문제 이제 그 사회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해 줬더라고요. 그 입시에 그 뭐랄까 집착하는 데는 그 자수성가 부자들이에요. 왜냐면은 그거예요. 저도 이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제 유학 가서 좀 부잣집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걸 저는 실제로 알아요. 저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들 중에 재벌이 좀 있어요. 재벌까지는 아니고 부자가 있고 제가 아는 이제 파트너 중에 실제로 재벌이 있죠. 제가 그 얘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전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재벌도 출연할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예요. 진짜 돈이 많으면은 그거예요. 그렇게 학교에 집착은 하진 않아요. 당연히 잘 보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엄청 집착을 하지 않고 결국엔 MBA를 한번 가갖고 이제 그 한번 MBA를 그렇다고 돈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MIT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티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도네이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는 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신기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리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도 그 파트너십 유지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도네이션을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 제가 영어 이니셜 안만 되면 여러 아는 기업이 갑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MBA를 많이 가요. 근데 그 MBA도 이제 MBA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조차 MBA 지원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미국에서 나름 이제 작은 스카이 뭐 마을 이런 거 캐슬까지 아니라 스카이 부족 이런 걸로 MBA를 신분 상승하려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더 심했죠.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에서 명문 하버드 MBA 나오면 막 모셔온 적이 있어요. 막 MBA 2년 공부하면은 유행 같은 거 아니었어? 근데 신분 상승 위해서도 MBA 가야 된다. 스카이 제가 비슷하네. 이거는 이미 진짜 끝났어요. 그냥 MBA 2년 하면은 보통 맞아. 그 얘기는 안 나오게 됐어. 이호봉 쳐줘요. 그래서 기회 비용이 뭐랄까 너무 커요. MBA 가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어플리켄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지원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은 저한테 되게 작은 거고 저는 진짜 미국 1류 MBA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붕괴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분은 만난 건 아니고 그 분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앞에 한 글자만 대도 아는 대기업의 최측근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미 그거는 공개적으로 그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뭐 허락을 받은 건 아니니까 유명 대기업 자제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이분 되게 존경해요. 이분 자제분들이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하시는 유명 대학에서? 유명대 명문대에서. 명문대에서? 근데 최고 명문대예요. 근데 뭐 이거 다녀봤자 뭐하냐 코딩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자퇴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배운대요. 이건 팩트예요. 나중에 뭐 제가 그분이랑 친분이 생겨서 직접적으로 알게 되면은 제가 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미 깨어있는 데는 이게 다 뭐라 그럴까 이미 균열이 균열이 일어나서 그걸 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 스카이캐슬은 되게 제가 볼 때 작은 경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스카이가 지금 스카이 캐슬이나 그런 아이비리그 뒤집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추세선이 꺾였다는 거예요. 옛날 때는 그 절대적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시절이 지금 계속 외워왔죠. 진짜 근데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팩트라 이거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문제? 저는 이제 대기업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그 스카이에 문과를 나온 것보다 심지어 지방 거점대 국립대까지 내려와서 기계과 전자과 나온 거에 취직이 훨씬 그 기계과 전자과가 훨씬 유리해요. 스카이 문과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이거는 관계자는 다 알아요. 문과는 취업할 때가 딱히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이미 붕괴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 기업에서 금융사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여러분 금융사랑 이제 자기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자계열이면 전자계열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제조계열이면 제조계열 아니면 유통계열 유통계열 이렇게 금융계열이 카드도 갖고 있고 이런 계열이 있어서 근데 금융계열은 문과 친구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계열은 이제 이과 친구들이 많이 가고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강연을 하면 저한테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상황이 힘들어진 게 뭐냐면은 대학이 거기 이제 인턴을 똑같이 제가 교육을 둘 다 한 적이 있거든요. 금융사랑 무슨 제조사랑 이렇게. 근데 이 금융사에는 인턴이어도 거의 60%가 탑5 학교예요. 탑6 학교예요. 70%가. 그 인턴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조사는 아직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되게 탑3는 심지어 스카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고 그냥 골고루 지방 국립대까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랑 여러분 국한돼서 짓는 얘기가 아니라 법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로우스쿨은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 자체를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뭐 안 봤으니까요, 저는요. 그게 아니라 그 이제 그거잖아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상징적 그 스카이면 그 부모들이 스카이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핀다. 이 나라에서 한가득 할 수 있다. 라는 절대적 믿음으로써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일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는 그런 기조가 무너지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 기조가 무너졌고 그게 이제 여러분은 막연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끝단부터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둘 다 한 군데만 아마 제가 둘 중에 한 군데 확실한데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이제 그 사람을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I1차는 코딩 테스트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학력 기입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어요. 그 뭐 책을 여러 가지 읽어보면 그 경영 사례들 나오는데 유명 베스트셀러의 사례들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회사가 자기가 아예 학교를 차려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자기 회사의 맥락화에 맞춰서 교육을 시켰더니 스펙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1년이나 5년 해왔더니 그게 낫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케이스 스터디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다른 기업들도 계속 그렇게 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뽑아놨더니 이게 상호하는 게 얼마나 있어. 그게 애매모호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학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맞는 스쿨에서 우리의 맥락에 맞춰서 이거를 수료를 시켰더니 훨씬 더 일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거를 이렇게 뽑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붕괴는 난 솔직히 뭐 여러 개의 이제 뭐 여기저기서 규균을 가고 있지만 구글이 제일 많이 촉발시키고 그렇죠.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구글이 이미 데이터로 검증 끝냈고 그래서 그걸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관련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코딩 스터디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지원해주고 그 뽑혀야 돼요. 코딩 캠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성적이 좋으면은 사실상 8, 90%는 이미 채용이 돼요. 고졸이든 뭐 중졸이든 뭐 초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코딩 실력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 그 게이트 키퍼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튜브도 좋은 예죠. 옛날에는 방송사 아니면은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 출판 시장을 보면은 교보문고가 갑이고 초갑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만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근데 거기 친구들이 이 책이 좋네 저 책이 좋네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홍보를 뭘 때려주냐 뭘 자판에 뭘 걸어주냐 돈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흥행 성적이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아예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해도 교보문고보다 더 마케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뭐 교보도 우리보다 잘하는 게 많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이런 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존의 헤게모니가 어떤 거는 이미 무너졌고 어떤 거는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 교육직에서 스카이 중심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견고한 캐슬이 말씀하신 그 내용 한해서 근데 이게 어떤 거대한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막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법조인도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잖아요. 근데 그게 Legal Language Process라고 LL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조인이랑 그거랑 그 NDA 문서 같은 거를 NDA가 이제 Non-Disclosure Agreement라 그래서 이제 그 비밀 협정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오류를 찾아내는 걸 했는데 변호사들이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린 거를 이 NDA 이 AI로는 5분 만에 다 끝냈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찾아내는 확률이 88%인데 얘가 93%였는데 5분 만에 끝냈어요. 조금 앞서면데 불구하고 시간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빨리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뼈아대가 채널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이런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다? 일단은 정답이라는 게 옛날에는 좋았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호시절이 있었죠? 입시만 잘하면은 내가 보장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기회도 많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 목표가 정해지면은 누구나 쉽게 움직이거든요. 게임이 좋은 게 뭐예요?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니까 집중이 되거든요.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수능 엄마 아빠 세대는 여전히 그걸로 알고 있고 막 사교육 시키고 뭐 시키면 뭐 잘 되는 줄 아는데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뽑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예?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런 편향이 되게 심해갖고 문과는 문과, 이과 이과인데 요즘에는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과 친구들인데도 책 많이 친구들을 널렸어요. 문과 친구들인데 코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붕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점점 가속화될 거고 그런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면 좋은 거죠. 우리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은 궁극적으로는 점점점 그 성의 견고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맥락 또 착각하는 친구들 나와요. 그래 스카이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공계인데 만약에 서울대 가서 공부하는 거랑 고대 가서 공부하는 거랑 뭐 지방 국립대에서 공부하는 거랑 했을 때 당연히 누구나 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확률상 서울대에서 공부하면 여러분이 훨씬 잘할 확률이 높아요. 왜? 경쟁이 훨씬 치열하거든요. 일단 내부 경쟁이 훨씬 치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좋은 교수님이 많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주대 그 감동군 교수님 같은 사람만 해도 서울대 아니지만 엄청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원탑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해도 전작가인데 진짜 훌륭하거든요. 그분 글 잘 쓰더라고요. 아, 감동군 교수는 똑똑하기도 하고 글도 잘 쓰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근데 막 스카이가 붕괴해서 그래서 스카이 안 가도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입시를 했다면 무조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직도 거기 베네핏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교환학생 같은 거 하면 좋은데 교환학생 시스템 연대, 고대, 서울대 훨씬 잘 됐거든요. 다른 대학교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 왜? 협정 학교가 많아요. 제가 이제 진짜 지방에 있는 수능 점수가 낮은 대학교를 찾아보니까 교환학생 자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갖고 보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대가 그게 뭐랄까 도덕적 해이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아이들이 더 부족하면은 더 그런 걸 협정을 많이 맺어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안 해. 근데 우리가 일처월장 얘기했던 것처럼 일처월장 그 있잖아요. 그 제가 그 벌거벗은 통계야 거기서 인용했던 건데, 그러니까 실력이냐 스펙이냐 했을 때 결국 실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대부분 스펙 좋은 애가 실력이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실력이 좋아요. 예전에는 실력을 나발이고 간판이면 다 해결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스펙 좋은 사람 실력이 좋아요. 여전히 그래서 스펙 좋은 사람이 여러 가지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실력은 있지만 간판이 없으면 간판이 없어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아졌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간판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 없으면 예전에는 간판 때문에 이익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익을 얻을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건 실력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전처럼 엄마 아빠가 수능 공부 잘 시켜줬다고 성공하는 시대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알아야 되고 20대 친구들도 알아야 되고 듣는 10대 친구들도 그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로지 실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러고 우리 막 당신이 뽑히지 않는 악플 다는 게 실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뭐 네가 뭘 하냐 뭐 그다음에 뭐 세상이 뭐 스펙만 따지는데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펙으로 꾸역꾸역 회사에 들어가도 실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다니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전자과를 나왔는데 전자공학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너무 가요 그런 친구들. 석사를 했는데 석사 실력이 없어. 뭐 스펙으로 뚫고 왔어. 뭐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죠. 아니, 여러분, 저는 고졸인데 그냥 공부해서 박사와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제가 뭐 간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력이 있으니 같이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새로운 시대가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막 그러니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스카이캐슬의 붕괴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